안녕하세요. 2D 패션 디자인 교과목 담당하는 임사람입니다. 1주차 영상을 다들 잘 꼼꼼하게 시청을 해주셨는지 대부분 퀴즈를 만점으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2주차 영상도 꼼꼼히 시청하셔서 퀴즈 모두 잘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또 먼저 받아주셔야 할 텐데요. 우리 웹하드로 들어가셔야 되죠. 네이버에서 웹하드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로그인 해주시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2D 패션 디자인 수요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리고 2주차 거 파일 받아주세요.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곧장 열기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운이 됐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파일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1주차 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이 6개의 창을 전부 다 하얀 배경으로 작업을 했는데 버전을 낮춰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트보드 툴을 선택을 하셔서 하얀색 배경을 좀 늘려주시면 좀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늘려주시고요. 바탕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셀렉션 툴 눌러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나가기 전에 앞서서 1주차 거 스트록 패널을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트록 패널 먼저 나가고 이거 나갈 거니까요. 얘는 하얀색 도큐멘트 늘려주셨으면 아트보드 늘려주셨으면 저장을 먼저 해둘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오케이 해두시고요. 닫고요. 우리 1주차 파일 열어서 못 나갔던 내용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그때 이걸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볼 건데 스트록 패널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쇼 옵션 눌러서 여기가 전부 다 보여지고 있어야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트록 패널 설명 좀 할게요. 일단 선이 필요해요. 이렇게 굵기를 봐야 되니까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을 하고요. 필 컬러는 없겠죠? 우리 스트록 선 볼 거니까 선은 아무 색이나 해볼게요. 제가 왜 노란색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노랑으로 했느냐면 이렇게 앵커점과 패스 파란색 선을 보기 위해서 파란색의 보색 노랑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카피해서 여러 개를 만들 건데요. 지금 마우스 제 거는 검정색 세모 모양이에요. Alt를 누르면 검정색, 흰색 세모 2개가 되는데요. 그때 드래그 해주시면 여러 개로 카피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우스 설명드리려고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화살표 좀 찍으려고 요거 다시 켰어요. 마우스가 지금 검정색 화살표예요. 전체 선택 툴이라서 선택을 하면 세모, 검정색 세모인데요. Alt를 누르면 이렇게 검정색, 흰색 세모 2개가 돼요. 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카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Alt를 누르면요. 복사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는 검정색, 그리고 지금 Alt 눌렀는데도 검정색이죠. 왜냐? 안 갖다 댔으니까. Alt 누르고 이렇게 위에 올려두셔야만 복사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우스를 보여드렸어요. 다시 컴퓨터 녹화로 왔어요. 선을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었는데요. 선 굵기를 보려는 거예요. 기본 1포인트예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0.25부터 있어요. 0.25, 요거는 0.5, 요거는 0.75, 요건 1 그대로 놓고 요거는 2.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없는 숫자들도 있죠. 나는 0.1이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0.3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0.3. 또 없었던 게 한 0.45?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수치, 뭐 1.7 이런 수치들 떼야겠다. 너무 두꺼워. 얘는 뭐 2.45.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선 굵기예요. 그리고 얘로 조절을 하시는 거는요. 요 화살표들로 조절하는 거는 여기 써 있는 수치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1이 아까 이거였나? 1로 놓고서 얘를 밑으로 내리면요. 1단위로 되기 때문에 0, 1, 2, 3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딱 누르면 1부터 뜨고 요건 제가 스크롤바 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거 0. 몇 단위는 얘로 이동할 수 없어요. 얘는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씩 올라가는 거. 여기 없는 수치는 직접 써서 선 굵기 조절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선 굵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캡을 볼게요. 지금 캡이요. 딱 이걸로 봐야겠다. 앵커가 파랗게 여기 하나 있고요. 패스가 있죠. 선은 정확하게 이 딱 여기에 맞춰서 뚱 끊겨 있는데요. 라운드 캡, 프로젝팅 캡.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로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쓸 일이 생겨요. 지금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저는 웬만하면 요거 부트캡으로 놔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많이 쓰는 거는 라운드 캡. 우리 그 돼지 귀가 너무 뾰족해서 공격적이어서 라운드 조인 시켰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도형일 때. 패스가 이렇게 만나 있을 때는 공격적이죠, 지금 되게. 이때는 라운드 조인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패스 상태가 이렇게 열린 패스가 아니고 닫힌 패스라고 해요. 도형. 첫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면 닫힌 패스라고 하는데 도형은 이걸로 조절하셔야 되고요. 선은 이걸로 조절하셔야 돼요. 캡은 선일 때, 코너는 도형일 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꼭 노란색 세모처럼 됐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놔서 선이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채워진 애처럼 보여지지만 얘는 필 컬러 없는 상태. 그래서 도형을 가끔 이렇게 그려놓고요. 빨강으로 바꿔야지 하고 필 컬러를 막 이렇게 설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나 보면요. 대부분 선이 이렇게 두꺼워서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문제예요. 뭐가 색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로크 컬러를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캡 이제 아실 거고, 코너 아실 거고, 얼라인 스트로크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걸로 해야겠다. 이 파란색 패스가 지금 노란색 선에 딱 가운데 있죠. 이거는 안쪽으로 밀어넣는 거. 얼라인 스트로크 투 인사이드. 이거는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얼라인 스트로크 투 아웃사이드. 이렇게 되는데 기본으로 그냥 센터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이렇게 봤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촘촘하게 작업했죠. 이게 그 설명이에요. 1번 부트캡, 라운드 조인, 그리고 이게 프로젝팅 캡.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기본으로 코너 작업한다고 했던 미터 조인, 이게 라운드 조인, 이게 베블 조인. 이거 베블 조인. 자, 그리고 이게 센터로 지나가는 거, 인사이드로 넣은 거, 아웃사이드로 넣은 거. 여기 얼라인 스트로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점선만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점선은요, 선 하나만 빌려옵시다. 일단 기본으로 돌려놓고 설명드릴게요. 대쉬드 라인에 체크하면 점선이 돼요. 짠! 자, 대쉬의 기본으로 12포인트가 됐죠. 이 12는 뭐냐면요. 뭘로 보여드려야 되지? 빨간색, 빨간색. 여기가 12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얘랑 여기 간격이 같아요. 왜냐면 갭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대쉬랑 갭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갭에다 수치를 넣어볼게요. 6 반절 짠. 자, 그러면요. 얘는 여전히 12예요. 대쉬 12. 갭이 6이죠. 여기가 얘의 반토막이죠. 여기랑 여기랑 같죠? 얘가 6이라는 거예요. 점점 똑같아요. 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왜냐? 안 써줬으니까 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12에 6이죠. 여기를 한 3 변했죠. 그러면 이제 갭에다가는 한 10 대쉬에다가 다시 12? 갭 6.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또 맞춰볼게요. 잘못 왔어. 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6이고요. 이 조그만 게 3이고요. 얘가 10이에요. 얘는 다시 12일 거고요. 얘는 6일 거예요. 그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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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이렇게 되죠. 요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또 나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이거 지우시고 엔터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에 있는 갭을요. 지우고 엔터 해주시면 뒤에는 알아서 싹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점선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할 수 있을 거고요.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뭘까? 할 수 있을 거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뭘까? 하게 됩니다. 동그란 점선 만들기. 이거 의외로요. 고급과정 간 친구들도 의외로 생각 못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동그란 점선. 정답은 라운드 조인이에요. 두껍게 해놓고 얘를 라운드 조인 시켜놓고 대쉬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쉬가 짧아지면 수치가 적어지면 동그라미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갭이 없어서 같이 줄어들어서 다닥다닥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갭을 일단 벌려놔요. 이렇게. 그리고 대쉬를 줄여요. 0. 자, 0까지 와야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키우고 싶다. 선굵기죠? 근데 대신 선굵기가 두꺼워지면 다닥다닥 붙을 거예요. 그럼 다시 갭을 벌려요. 얘가 떨어지려면요. 갭이 선굵기보다 숫자가 커야 돼요. 이게 지금 같으면요. 선굵기 16, 갭 16 다닥다닥 붙었어요. 어쨌든 1이라도 선굵기가 작아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갭이 선굵기보다 커야 한다. 동그라미 사이즈는 선굵기로 결정한다. 대쉬는 0이어야 하고 라운드 캡을 씌워야 한다. 만약에 기본 부트캡이었다면 이런 상태. 네모는 프로젝팅 캡, 동그라미는 라운드 캡. 요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그란 점선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안 해본 기능 하나 있어요. 패스파인더. 이거는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도형 툴을 먼저 사용할게요. 팁을 보면 원형 툴을 쓰라고 되어 있죠? 일단 얼굴색으로 밝은 오렌지색을 선택해서 여기죠? 오케이를 해주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하나 또 그린 다음에 알트로 카피를 했고요. 머리카락도 이거네요. 원형 툴. 머리카락도 짙은 오렌지를 선택을 해서 저거랑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방법만 똑같이. 알트 누르고 카피 카피 카피형 이상하게 생겼지만 아줌마 머리 같아. 사이즈를 줄여서 뽀글뽀글하게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이 하나 더. 이 동그란 게 조그만 게 있죠? 하나 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곡선 툴. 입이 곡선 툴이래요. 그럼 안경부터 그리면 되겠어요. 안경 테두리가 쟤는 핑크인데 난 하늘색으로 할래요. 그리고 밝은 하늘색을 선택해서 안경을 땅, 그리고 선굵기 땅땅 이렇게 놓고요. 스트록 빼고 필 컬러를 까맣게 해서 눈을 그려주고 그리고 코도 타원이네요. 코도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패스 얘랑 테두리 색깔 똑같아야 되니까 아이드로퍼로 여기 찍어서 똑같이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입 아크 툴을 선택하고 입은 빨간색 쉬프트 눌러서 일단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전체 선택 툴로 쉬프트 눌러서 45도를 회전. 입이 생겼어요. 이제 어디야? 스파이럴이네요. 이거랑 같은 색이어야 되니까 한번 클릭한 필 컬러 요거 눌러서 아이고 여기 선택 해제하고 요거 눌러서 뒤집어서 스트로크 컬러 되면 스파이럴 가지고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모양은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 흰색으로 컬러 그리드를 그릴 때 저 선을 없애서 방향키 왼쪽 화살표 썼어요. 이렇게 선 굵기 조금 두껍게 했어요. 놓고 싶은 데다 이렇게 놔주시고 좀 밖으로 뺄게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안 배운 게 이 머리띠인데요. 이거를 패스파인더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패스파인더는 안 배우기도 했고, 우리 나중에 패스파인더 나가는 날 좀 더 자세하게 나갈 거니까 일단 누르는 법만 볼게요. 도형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겹칠 거예요. 이렇게 잡아보면요. 이쪽 오렌지색 반달, 노란색 반달 나오죠. 이렇게 요거 머리띠랑 달 이렇게 쓸 건데요. 사이즈를 작게 놓으면 이쪽을 달, 이쪽을 크게 키워서 머리띠 이렇게 사이즈로 모양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패스파인더 패널은요. 패널이기 때문에 메뉴바 윈도우. 모든 패널은 메뉴바 윈도우에 들어있죠.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여기. 패널은 또 ABC 알파벳 순으로 들어있어요. P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보시면 있을 거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펑션 키 F9번. 뿅. 오늘 쓸 거 요거 겹쳐진 모양대로 잘라주는 디바이드라는 기능이에요. 잡고 누르고 언그룹 해주면요. 이렇게 선택 해제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순서 헷갈렸으니까.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디바이드, 언그룹, 선택 해제 떼주세요. 디바이드 누르면요. 무조건 그룹으로 묶여요. 그래서 꼭 언그룹 해주셔야 되고요. 언그룹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택 해제 하셔서 움직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쪼개주셨으면요. 얘는 머리띠, 얘는 펜던트, 그리고 얘가 사이즈 작아도 앞으로 올라와야 되죠? 우클릭,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제일 앞으로 가져오기. 얘가 이렇게 앞으로 와요. 자, 두 개를 우클릭, 그룹, 포토샵처럼 컨트롤 G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올려놓고 사이즈 맞춰주시면 나도 달 좀 쬐꼬맣게 해서 붙일걸. 고쳐야겠어요. 언그룹. 얘는 늘려주고 얘는 여기다가 좋아. 자,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쉬머 해제고요. 얘는 이제 끌게요. 이거는 지울게요. 자, 이제 마지막 예제. 이것만 하면 이제 이번 주 거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다각형 툴, 스타 툴 사용하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쓰래요. 일단 별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스타 툴을 선택해서 별을 하나 그렸어요. 꼭지가 여러 개인 별. 드래그, 방향키 위로. 이거는 6개. 드래그, 방향키 아래로 하고 좀 뾰족하네요. 컨트롤로 살짝 잡아당기면 되고 여기도 5개인 별 하나, 몇 개인지 모르면 방향키로 많은 별 하나, 둘, 뾰족한 별 드래그, 방향키 아래로 해서 꼭지 5개 만들고 작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로 쫙. 좋아. 그러면 작은 거 하나. 저 지금 일단 그리고 배치하려는 거예요. 너무 뾰족하니까 이렇게 살살 컨트롤로 안으로 조금 밀고 얘는 완전 뾰족하네요. 작게 해서 컨트롤. 됐어. 여기도 하나. 너무 뾰족하네. 얘는 컨트롤로 살짝 밀어 넣어서 하나. 그러면 이건 삼각형.
다각형을 이용해서 방향키 밑으로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F, 그럼 두 개겠죠? 얘를 45도 회전, 그리고 세모 하나. 자, 됐어요. 이제 배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여기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얘가 여기, 얘가 회전. 색깔은 연노랑인가? 얘는 탁한 노랑인가? 얘는 더 탁한 노랑 해주고, 얘는 흰색 살짝 회전. 얘는 사이즈가 좀 커야겠네요. 흰색, 얘도 흰색, 얘도 다 흰색이네. 한 번에 얍, 흰색. 요거 눌러도 바뀌죠? 그러면 쭝쭝쭝쭝 이리와 사이즈를 좀 줄이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별툴이랑 삼각형, 다각형 툴 쓰는 거랑 컨트롤 이용해서 뾰족하게 만드는 거, 쉬프트 이용해서 삼각형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리는 거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거 다운받은 걸로 넘어갈게요. 저장하실 분들은요, 세이브 에즈 하셔서 저장하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끄면 돼요. 네, 껐어요. 그럼 오늘 다운받은 거 다시 파일에서 오픈, 컨트롤 O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다운받은 거 컬러 그라디언트 회전 반사, 예스. 그럼 아까 우리가 아트보드 이렇게 늘려놨던 요 도큐멘트가 열릴 거예요. 요거 첫 번째 색상 패널, 컬러 패널부터 좀 볼게요. RGB CMYK 설정하는 거 좀 볼 건데,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그려서 색을 칠할 거예요. R, G, 자, 복사했죠? 보세요. 선택하고 Alt, 쌍둥이 마우스, Shift까지 같이 눌러서 반듯하게 복사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한 행동은 복사를 한 거죠. 일러스트에서 방금 한 행동을 반복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D. 우리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D가 선택 해제 단축키인데, 일러스트에서는 컨트롤 D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해주시면 한 번에 더라라락 복사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복사를 했어요. Alt로 이렇게 복사는 좀 삐뚤어요. 그래서 움직였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D 해야지. 자, 방금 한 행동은 움직인 행동이었지 복사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컨트롤 D를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컨트롤 D를 할 때는 정확하게 딱 한 번에 오신 다음에 방금 전에 한 행동이 복사한 행동일 때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5개를 만들었어요. 컬러 패널을 볼 건데요. RGB 컬러 패널에서 쇼 옵션을 눌렀던 메뉴 눌러주시면요. 이제 쇼 옵션이 아니라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드 옵션이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쇼 옵션을 하면 슬라이드를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레이 스케일 붙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눌러져 있으면요. K값밖에 조절이 안 돼요. 흰색에서 회색을 거쳐서 블랙이 되는. 그래서 아무리 색깔을 잡아도요. 회색으로만 표현이 돼요. 밝은 색을 찍으면 밝은 회색이고요. 어두운 색을 찍으면 어두운 회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색을 찍어도 컬러 표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컬러 패널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CMYK여야만 우리가 원활한 일러스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RGB를 설명드릴 건데요. RGB는 막대기가 3개 있어요.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 자, 얘는요. 0부터 255까지 쓰실 수 있어요. 전구가 255개 있는데 빨간 전구 255개, 녹색 전구 255개, 파란 전구 255개, 빛의 컬러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져서 웹에서 사용하는 컬러, 빛의 컬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0, 전부 다 3개가 0일 때는 전구에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0개, 빵개 불 켜져서 깜깜하죠. 암흑, 어둠이에요. 그래서 블랙 컬러고요. 불이 켜져요. 레드 전구 255개 다 켜지면 빨강이 되고요. 녹색 전구 255개 다 켜지면 당연히 초록이겠죠? 파란 전구 255개 켜지면 당연히 파란색일 거예요. 그리고 빨간 전구 전부 다 켜고 녹색 전구 전부 다 켜고 파란 전구 전부 다 켜면 완전 밝아서 흰색, 빛의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RGB 색상으로는 우리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웹용 이미지를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컬러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얘는 빨간 색만 255, 얘는 녹색만 255, 이렇게. 얘는 파란색만 255, 얘는 흰색, 얘는 전부 다 불 전구를 꺼요. 검정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누르잖아요? 아까 분명 255로 맞췄는데 255가 아니에요. 이게 웹용과 인쇄용 컬러 차이예요. 우리가 웹용으로 초록색으로 작업을 했는데 출력하면요. 이렇게 풀색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풀색이 나오느냐? 도큐멘트 자체를 CMYK로 열었어요. 그래서 RGB 값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블루도요. 정확한 파란색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뉴바 파일에서요. 도큐멘트 컬러 모드 가셔서 RGB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RGB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잡아볼게요. 레드는요, 사실 훨씬 더 맑았고요. 녹색도 당연히 형광 컬러였고요. 파란색도 형광이었어요. 자, 이렇게 형광 컬러가 빛의 컬러, RGB 컬러, 웹용 컬러라는 거예요. 이제 클릭해도요, 정확하게 그린, 블루, 레드에만 255 불 켜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얘를 인쇄하겠다. 다시 CMYK 모드로 보겠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알록달록 예쁘게 작업한 이 이미지들을 출력하겠다. 나 포트폴리오로 인쇄해야지. 땅! 이렇게 칙칙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용 컬러, 인쇄용 컬러 꼭 분류하셔서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도큐멘트가 CMYK일 때는 형광 컬러 표현 안 되는 거 알고 갈게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HSB. 이건 뭐냐면요. 휴, 색상, S, 세터레이션, B, 브라이트니스. 색상이고요. 얘 채도고요. 얘 명도예요. 브라이트니스 명도. 포토샵에서 보던 수치들이죠. HSB는 사실 이것도 웹에서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일러스트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조절하는 거 보이시죠? 색깔 맞추고, 채도 맞추고, 명도 맞춰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잘 안 써요, 일러스트에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CMYK 눌러주시고요. 이제 인쇄용 컬러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준비할게요. 제가 뭔가를 봐야 돼서 이렇게 놓고 작업 좀 할게요. 자, 무슨 작업을 하려고 했느냐? 얘는 당연히 시안 하늘색이고요. 마젠타 핑크색이고요. 얘는 옐로우 노란색.
얘는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검정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여서 그래요. K가 있죠. 근데 사실 CMYK는요. CMY가 섞이면 블랙, 섞이면 섞일수록 어두워지는 감산 혼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CMY를 섞어서 나오는 컬러는 약간 어둡고 칙칙한 회색이에요. 정확한 블랙이 아니에요. 그래서 K라는 인쇄용 검정 잉크를 하나 더 사용해서 CMYK 사도 인쇄가 되는데요. 용도가 달라요. 그리고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다 섞어보시는 거예요. CMYK. 자, 이렇게 되면요. 세 개의 컬러가 다 다른데 티가 잘 안 날 거예요. 보세요. K 값이랑 CMYK 다 섞은 게 티가 안 나죠. 모니터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설정 한번 해볼게요. 메뉴바 에딧에서 프리퍼런스 가셔서요. 여기 어피어런스 오브 블랙으로 갈게요. 그리고 둘 다 위에 있는 거 어큐레이틀리로 바꿔주세요. 똑같이 디스플레이 보여지는 온스크린이랑 프린트 되는, 익스포팅 되는 아웃풋 전부 다 바꿔주세요 하면 OK를 하는 순간 세 개의 컬러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용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다시 펼쳐놓고 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요, K가 100이죠. 얘는요, CMY가 100이고요. K는 0인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CMYK가 모두 100인 상태입니다. 정리하고 싶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좀 막 정리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째서 얘는 폰트가 다를까? 네, 이렇게 놨는데요. K가 100인 거는요. 글씨 얇은 선 0.3포인트 이하일 때 요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음영, 그림자, 명암 넣을 때 사용해요. 이건 뭐냐? 슈퍼블랙. 넓은 면적이 검정색일 때 사용을 해요. 왜 이렇게 용도가 다르냐면요. 우리 인쇄소에 있는 커다란 그런 출력기는요. 레이저 프린트처럼 쫙 뽑으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가 노란색 잉크 한번 싹 바르고 나와요. 그럼 이 노란색만 묻은 종이를 다시 프린터에 집어넣어서 빨간색 한번 또 묻혀요. 마젠타를. 그러면 살짝 어긋났을 수 있어요. 한 0.12mm 정도? 그리고 그거를 다시 출력한 걸 보면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표현되어 있겠죠. 그 종이를 다시 파란색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섞여서 초록색이 나온 데도 있고 파란색이 나온 데도 있고 보라색이 나온 데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K값에 집어넣어요. 마지막으로 검정색이 쫙 입혀져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2mm 정도 밀릴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똑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글씨를 CMY 100으로 작업해서 넣는다? 얇은 선이다? 다 번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얇은 선, 글씨일 때는요. K값, K만 100, 인쇄에 한 번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글씨나 얇은 선은 검정색 100으로 작업해 주시고요. 음영을 넣어야 된다? 약간 번져도 상관없어요. 은은하게. 그래서 CMY 100 해주셔도 되고요. CMYK가 100이다. 완전 넓은 면적, 전부 다 검정으로 인쇄하고 싶을 때 넓은 배경, 아니면 뭐 동그란 무늬가 크게 들어가는데 그 무늬 이런 거, 넓은 면적은 살짝
번지더라도 크게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 번지더라도 나는 완벽하게 진한 검정 바탕을 원한다.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블랙이라고 하는 거는요. CMYK가 전부 다 100이 아니더라도 K 플러스 C, K 플러스 M, K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뭐 2개 이상 섞이면 슈퍼블랙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 취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마 첫 작업물, 인쇄 작업물들 빠꾸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회사 가서 안 개념이에요. 처음에 가서 명함 작업해달라 하는데 명함 디자인이야 뭐 했지 예쁘게. 근데 인쇄소를 탕 보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레이저 출력기가 아니다 보니까 글씨가 다 번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글씨 더군다나 명함 글씨는 훨씬 더 조그맣죠.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쇄소 사장님이 전부 다 K100으로 바꿔서 다시 출력을 해주고 저한테 알려줘서 그때 큰 가르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색상이 티가 안 날 때는 꼭 메뉴바 에딧, 프리퍼런스, 어피어런스 오브 블랙 여기서 설정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일러스트 처음 가면 설정이 당연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거나 뭐 학교 컴퓨터다. 내가 처음 컴퓨터를 샀다. 일러스트 처음 깔았다. 이거부터 설정해 두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하는 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CMYK 요거 설명드리려고 사각형 3개, 3개 해서 총 6개 그렸어요. 이번엔 그라디언트 설명할게요. 색깔은 알록달록 예쁘게 넣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라디언트까지 해주셔야 입체를 표현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런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기본으로 색을 넣은 상태예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제일 큰 차이점이 이 그라디언트예요. 그래서 포토샵을 먼저 배우고 온 친구들이 일러스트 와서 그라디언트에서 헤매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라디언트 넣을 도형을 선택하고요. 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눌러봤자 변화가 없어요. 포토샵에서는 이거 누르고 옵션 바에서 설정해서 쫙 드래그하면 그려졌죠. 근데 얘는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 일러스트에서 그라디언트 툴은 그라디언트 방향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들어간 그라디언트를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색상 넣는 법, 그라디언트 넣는 법, 안 넣는 법. 얘를 누르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일단 넣으면요. 그라디언트 패널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우리 옵션 바에서 설정하던 거 있죠. 그걸 여기에서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 있는데 만약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흰색에서 검정색 그라디언트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K 값만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CMYK로 돌려서 이 슬라이더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아니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올 때는요. 바로 스와치를 누르세요. 그러면 고르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하셨을 때 K반 100이죠. 여기서 모드를 바꾸시거나요. 스와치에 가셔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을 추가하고 싶다. 슬라이더가 여러 개여야 되겠죠. 중간중간 클릭하면 슬라이더가 생기고요. 빼고 싶을 때는 클릭해서 밖으로 드래그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방향이라고 했죠. 이 안에서 방향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강에서부터 노랑까지 표현이 되는데 도형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노란색 안 나오고 주황색까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노랑이 다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도형 안에서 슬라이더를 끊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요거겠죠. 리니어 그라디언트. 레디얼로 바꾸고 싶다. 그라디언트에서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4개를 다 만드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첫 번째 거 검정색, 흰색, 검정색, 리니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또 얘를 흰색, 검정색 더블 클릭했죠? 리니어, 그라디언트 툴, 방향. 다시 전체 선택 툴로. 이번엔 뭐죠? 레디얼. 레디얼은 되어 있어. 더블 클릭해서 흰색, 검정색, 레디얼. 좀 반듯하게. 얘는 무지개 리니어. 클릭해서 선택하고 리니어 바꿔주고 슬라이더 더블 클릭 빨간색, 슬라이더 더블 클릭 주황색, 슬라이더 더블 클릭 노란색, 슬라이더 더블 클릭 초록색, 슬라이더 파란색, 슬라이더 남색, 슬라이더 보라색. 이거를 쫙 펼쳐주는 단축키 같은 거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펼쳐서 간격을 크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갖다 넣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라디언트 방법으로요, 이런 입체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입체를 표현을 해봅시다. 사각형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테두리는 안 쓰는 게 좋아요. 테두리 있으면 입체처럼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슬라이더는 2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서 다 빼시고, 첫 번째 건 흰색, 두 번째 거는 하고 싶은 색. 나는 초록색 할래요. 자, 그리고요, 빛이 요쯤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밝아요. 여기가. 그리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살짝 어두워지게 되는 걸 표현을 할게요. 자, 이거는 여기가 밝아야 되니까 얘라고 생각하고 슬라이더를 여기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밝게. 자, 그리고 여기도 중간 컬러가 필요하죠. 그럼 이 사이를 클릭해서 중간 컬러 슬라이더를 얻은 다음 가져오세요. 자, 그럼 일단 음영이 됐지만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당길 거예요. 빈 공간이 생겼죠? 여기를 클릭해서 슬라이더 하나가 생성이 되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로 가서 K를 살짝 섞어서 어두운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빼볼까요? 이렇게 입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되면 길게 그려보시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세틴 리본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입체가 리니어 그라디언트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 해볼게요. 레디얼. 구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 자, 지금 리니어라서 일자로 들어갔는데요. 원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밝은 면, 두 번째 밝은 면, 세 번째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지겠죠? 이대로 한번 또 해볼게요. 일단 레디얼로 바꿔요. 그리고 얘는 제일 시작점이 밝으니까 빼야 되고요. 밝은 게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로 방향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입체 9 완성. 입체 9 완성. 밝은 면이 제일 앞에 중간 컬러, 어두운 컬러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입체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할 수 있으면 얘 만들 수 있겠죠. 해볼까요? 이거 빼고 배경을 만드는데 리니어로 해줘야 되고 방향은 세로로 바꿔주고 얘가 하늘색이고 여기가 섞어서 이렇게 어두운 파랑을 만들어 줬어요. 이거 정확한 수치 아니고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만든 거예요. 자, 배경은 됐고요. 별 그려야 되죠. 별은 스타 둘 그리고 일단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 색을 맞춰야 되니까 안쪽이 흰색인 것 같고 여기가 하늘색에서 진한 파랑인가 봐요. 이렇게. 그리고 레디얼이고 그리고 끝에 파랑이 닿는데 이렇게 이 정도의 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는 거예요. 꼭지는 이만큼 정도? 됐어요. 자, 그럼 그냥 이제 막 그리면 돼요. 이야, 이야 해주시면 완성. 똑같죠? 두 번째. 이거는 넣고 그라디언트를 넣고 그라디언트를 넣는 방법은요. 아까 제가 이걸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거 눌러도 들어가요. 여기 컬러 부분. 그리고 리니어로 바꿔서 당겨주고 이거를 복사해서 넘겨야겠어요. 그냥 가져가면 하늘색이 없어져서 이상하니까 Alt 눌러서 이양 복사해서 슬라이드 하나 더 가져가 주고요. 여기도 여기 눌러서 넣어주시고 여기도 일단 넣는데 색을 좀 바꿀게요. 얘랑 얘는 빼고 무슨 색을 해야 예쁠까? 보라색? 찐보라? 그리고 중간에다가 자주색을 좀 더 섞어주면 Alt 눌러서 얘를 카피. 자, 다 됐는데 티가 안 나죠? 왜냐? 제가 아까 그라디언트는 스트로크 컬러 쓰면 입체가 만난다 했죠. 스트로크 컬러 한번 싹 빼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리본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이네요. 그라디언트 마지막. 그쵸? 그라디언트 마지막. 사탕. 막대기는 눌러주시면 되고 스트로크 컬러에 들어갔어요. 이거 눌러서 뒤집고 스트로크 안 쓰겠다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색을 바꿔야겠네요. 막대기는 한 베이지 계열? 요 계열인가? 이쪽에 하나 더 해주고 여기 슬라이더 클릭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조금 더 어두운 면 하나 더 해주면 막대기 됐어요. 색상은요. 스트로크 안 쓸 거고요. 사탕을 레디얼로 이쪽 빼고 일단 넣었더니 이번에 얘는 어두운 면이 더 위에 있네요. 아마 이 반짝이 표시를 넣으려고 그랬나봐요. 얘를 먼저 더블 클릭해서 진한 색, 얘는 더블 클릭해서 중간색, 얘도 더블 클릭해서 좀 더 밝은 색인데 차이점은요. 얘는 살짝 맑아 보이죠. 얘를요.
여기로 가서 살짝 옐로우를 빼주시면 투명한 듯한 이런 컬러가 만들어져요.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얘를 다시 색깔 넣어주시고 반대로 뒤집어야겠네요. 얘는 여기가 밝은데 얘는 여기가 어두워요. 그러면 으쌰 뒤집어요.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빼주시면 되고 요 윗면은 단색이네요. 어두운 색깔 넣어주시면 되고 반짝이만 넣으면 되겠죠? 반짝이는 타원 흰색으로 넣고 전체 선택 툴로 조절해서 Alt 누르고 하나 더 카피를 하고 맞췄고요. 오퍼시티 값 주는데 우리 포토샵에서는 오퍼시티를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넣었었죠. 일러스트는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그라디언트 옆에 있는 얘가 필요해요. 요거 트랜스퍼런시 띵 눌러서 오퍼시티를 조절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만 더. 그라디언트요. 투명도 똑같아요. 슬라이드 투명도. 요거 눌렀을 때 삼각머리가 이렇게 까매지죠. 하나씩 클릭하면 이때 여기서 오퍼시티 조절하시면 이렇게 반투명해져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죠. 근데 이렇게 그라디언트 투명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회색, 흰색 격자가 보이면 아, 오퍼시티 들어갔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99% 정도 저희가 99% 정도 들어갔으면 티가 안 나요. 그럴 때는요. 연필 모양이어야 되는데 꼬다리에 이렇게 지우개 달린 애들이 있어요. 얘는 정상 몽땅 연필이죠. 얘는 이렇게 꼬다리에 지우개가 달렸어. 이건 100% 뭐가 빠진 거예요. 오퍼시티 100으로 높여놓으시면 되고요. 배경 투명하게 본 거는 컨트롤 쉬프트 D 다시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D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라디언트 다 보셨고요. 이제 회전 반사 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회전 툴은요. 일러스트 우리 도식화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툴이에요. 일러스트에서 회전 툴, 반사 툴, 펜 툴 거의 이걸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로테이트 툴, 한글판에서는 회전 툴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축키는 R이에요. 로테이트여서 R이고요. R 눌러보시면 이렇게 회전 툴이 선택이 돼요. 여기 있어요. 빙글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꾹 눌러보시거나 우클릭을 하시면 실수 꾹 눌러보시면 로테이트하고 리플렉트는 반사 툴이에요. 요거 두 개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꺼내놓고 사용을 할게요. 이게 회전이고요. 여기 리플렉트 반사 툴 쓸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한번 볼게요. 삼각형이 필요하니까 나는 폴리곤 툴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우리 퀴즈 중에 하나였죠. 삼각형 그리는 거. 근데 이거 별 툴로 그려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삼각형으로 그려달라고 했었죠. 답안을 별 툴을 스타 툴을 활용한다 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맞긴 맞으니까 정답 처리는 했어요. 근데 우리 수업 중에는 이거 다각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퀴즈 답안도 우리 퀴즈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이 4월 8일이에요. 어제 1교시 수업을 했고요. 지금 4월 8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답안은 아직 답을 다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수업이 14일이니까 퀴즈 올리는 게 13일까지죠. 내가 14일 아침에 답안을 올려놓을게요.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4일 수업 듣고 이거 듣고
퀴즈 다시 또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를 해야 되죠.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다각형을 이용해서 드래그할 때 방향키 아래로 해서 쉬프트 움직이니까 쉬프트 누르고 일단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색깔도 나는 이렇게 넣을 거야. 자, 삼각형을 하나 준비했는데 1개, 2개, 3개, 4개. 4개인데 나는 5개 준비해야지.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요. 1개 했으면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5개가 됐고요. 내가 뭐 하려고 했냐면 이거 보시면요. 지금 중심점을 이제 찾을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하고의 중심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는데 중심점은 여기죠. 얘가 회전을 했고요. 뭐 이쪽이랑 방향 다르다고 해서 깜짝 놀라실 텐데 방향 상관없어요. 여기가 중심이고요. 얘는 요게 이렇게 돌 때 여기가 중앙, 센터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죠?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돈 거예요. 꼭지점 센터가. 얘는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중심점으로 찍은 거고요. 얘는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찍었고요. 얘는요. 여기를 찍은 거예요. 센터. 자, 제가 지금 이 점을 왜 설명드렸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센터라고 했죠. 돌려놔야겠네. Shift 누르고 돌렸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면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하면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데 이때 회전 툴을 누르시면요. 알아서 센터에 탁 찝혀요. 이때 회전 툴 더블 클릭하시면요. 로테이트 창이 뜨면서 회전할 각도를 적으라 그래요. 180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프리뷰 해볼까요?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습관적으로 엔터 팡 쳐버리시면요. OK가 되면서 얘를 회전하겠다가 되는데 회전을 해야죠. 근데 카피해서 회전할 거예요. 엔터 치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엔터 치시지 말고 카피해 주시면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알아서 센터가 잡혀요. 회전 툴을 누르면요. 여기다 적어봐야지. 도형을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하고 회전 툴을 선택하면 알아서 그 도형의 센터, 중앙, 센터가 표시된다 라고 해놓을게요. 하늘색으로 표시됐던 거 표시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두꺼운 글씨 이게 제일 두껍나? 자, 도형을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하고요. 회전 툴 선택하면 알아서 센터가 표시되는 게 요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두 번째 거 여기를 찍는다고 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뱅글 도는 거 한번 해볼게요. 회전해야겠네. 이렇게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도는 거죠. 자, 선택했어요. 회전 툴 눌렀어요. 센터가 잡혔어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때는요. 습관적으로 끌어다 놓는 분, 클릭하는 분 안 돼요. 무조건 센터점 보이면 Alt 누르시고요.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알아서 이 로테이트 창이 떠요. 지금 프리뷰 체크해 있어서 이렇게 옮겨가 있는데 깜짝 놀라지 마시고 앵글을 4개니까 90으로 해볼게요. 90도 각도로 회전한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360 중에 아까 조각개수 4개였죠. 360을 4개로 나누겠다 하세요. 뭐 90이죠. 94, 36이니까. 그리고 카피. 자, 그러면 방금 한 행동은 회전을 하는 행동. 반복하는 단축키 컨트롤 D 있었죠. 컨트롤 D, 컨트롤 D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나 그룹으로 묶어놔야지. 신기.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또 적어 놓을게요. 도형을 클릭. 무슨 툴? 전체 선택 툴. 도형을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하고 회전 툴,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면 중앙에 센터 포인트 하늘색 관역같이 생겼죠. 관역이라고 해요. 센터 포인트가 잡히는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얼른 Alt 누르고 센터가 될 점, 우리는 여기였죠. 어쨌든 센터가 될 점을 클릭하면 로테이트 창이 뜹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내가 말을 안 해주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 Alt를 안 누르고 클릭을 해요. 그래서 왜 저는 이게 안 되나요? 그 센터점만 이동하고 로테이트 창이 안 떠요 하시는데 꼭 Alt 누르고 센터가 될 점을 클릭해 주세요. Alt 누르고 센터가 될 점을 클릭해 주셔야만 로테이트 창이 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로테이트 창에 원하는 각도를 적고 모르겠으면 360 나누기 원하는 개수, 요 도형 안에 몇 개가 들어가고 싶은지, 우리 아까 4개여서 4개 적은 거예요. 원하는 개수, 각도를 적고 카피 혹은 한글판 복사겠죠. 복사를 클릭하는데 절대로 습관적으로 엔터 팡 치면 안 돼. 엔터 팡 치면 안 돼. 그리고 복사 카피 클릭했으면 컨트롤 D로 반복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죠. 꼭 기억해 주실 내용. 카피를 클릭해야 된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가 여기까지 다 수업을 했거든? 날렸어, 영상을. 여기까지밖에 녹화가 안 됐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내가 설명을 할게요. 꼭 기억해야 되는까지 녹화가 됐는데 이거를 내가 빨갛게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해보면 돼. 뭐 다시 하면 되지. 완전 좋네. 네. 로테이트 창에 원하는 각도 적어주시고요. 360에 원하는 개수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꼭 엔터 팡 치시면 안 되고 복사 클릭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컨트롤 D로 반복 해주시면 됩니다. 한 게 이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죠. 뒤집어진 삼각형의 꼭지점이 아래였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자, 다시 해요. 속상해. 자, 요거를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했으면 회전 툴 뿅 누르시고 센터점이 보이면 Alt 누르고 여기 꼭지점을 꼭 눌러주시고요. 360 나누기 6개였죠. 6개 적어서 카피. 딱 붙었어요. 컨트롤 D. 새끼손가락으로는 컨트롤을 계속 누른 상태로 D 검지로만 톡톡톡 해주시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의 패스를 중앙점으로 사용했어요. 물론 나는 했는데 다시 속상해. 자, 여기다가 놓고 중앙점 여기를 찍어야 되겠네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해서 선택했으면 회전 툴을 찍어주시고 센터점이 보이면 Alt 얼른 눌러서 패스를 찍었어요. 그리고 뭐 90도인 건 다 알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360 나누기 4개라고 써서 카피 눌러서 컨트롤 D, 컨트롤 D 해주시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패스를 찍어도 돼요. 이렇게 점만 찍어도 되는 게 점만 찍어야 하는 게 아니라 패스를 찍어주셔도 됩니다. 한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를 더 그려놨었죠. 그게 나 진짜 설명 열심히 너무 아깝다. 지워야지. 다시. 점이나 패스가 아니더라도요. 허공을 찍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을.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를 찍고요. 회전 툴 선택하시고 센터점 보이면요. Alt 누르고 여기든 허공에서 떨어진 점 여기를 찍거나 여기를 찍으면 방향이 결정되는 것 뿐이에요. 여기를 빵 찍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요. 360 나누기 6개, 7개, 8개 해볼까요? 카피,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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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꽃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자, 얘는요. 여기가 센터였죠.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작은 애가 있었다면 클릭하고요. 다른 방향 한번 찍어 이번 여기를 해볼까요? 회전 툴 누르고 Alt 누르고 여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카피 눌러서 컨트롤 DDDD 해주시면 얘도 센터를 기준으로 컴퍼스 딱 찍은 거죠. 컴퍼스 찍고 뱅글 돌린 거죠. 여기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형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모양 한번 변형해 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있어. 선택, 회전, Alt. 이번엔 여기 찍어볼까요? 좀 떨어져서 여기. 한 360 나누기 한 12개? 카피. 컨트롤 DDDDDDDDDD. 자, 이렇게 해주시면 꽃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노트는 똑같았어요. 얼른 Alt 누르고 센터가 될 허공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각도 개수 원하는 만큼 쓰시고 카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DDDDDD 해주시면 만들어지는 게 이 로테이트 회전이었어요. 그러면 응용 예제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센터를 활용한 방법이에요. 라운드 사각형을 이용했고요. 스트로크 컬러 뺐고 필 컬러를 이런 쿠키색을 잘 선택을 해서 드래그 할 때 방향키 위로 올려서 동글게 하나 만들었고요. 좀 길어야겠다. 만들었고요. 회전 툴 빵 눌렀을 때 센터점 잡혔죠? 센터를 활용할 거니까 로테이트 그대로 더블 클릭했고요. 15도. 카피 해서 겹쳤으면 컨트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해서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전부 다 잡아서요. 우클릭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왜냐면 여기 밑에 그림자 있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잖아요. 얘를 살짝 옆으로 밀어주고요. 이 아래에 있는 애를 잡아서 이렇게 색을 어두운 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좀 이렇게 겹칠까요?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쿠키 구멍이 있죠. 원형 도형으로 바꿔서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하나, Alt 눌러서 카피, 컨트롤 D. 자, 그러면 Shift 이용해서 3개를 잡고 Alt 눌러서 카피, 컨트롤 D. 순식간에 9개가 만들어졌죠. 이제 Shift 이용해서 다 중복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 여기서 그룹 하셔도 돼요. 전 이미 그룹을 했기 때문에 언그룹이 뜨는데, 우클릭해서 그룹 언그룹 하시는 분들 이 언그룹 할 때 언두 이거 끝까지 안 읽어보고 언 읽고 그룹 읽고 휙 눌러버리는 친구들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언두 그룹인지 언그룹인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면 쿠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룹으로 왜 묶었냐면요. 이거 그룹으로 안 묶었으면 센터 2개 이렇게 왔다 갔다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뭐 물론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기능 중에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센터 직접 맞추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구멍이 너무 큰가?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노란 동그라미를 나 컬러에서 노란색 집었어요. 빠른 걸로 하면 돼요. 이게 더 편하시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이게 좋으시면 이거 하시고 스와치가 편하시면 스와치 하시고 자, 이렇게 했고요. Alt Shift Alt Shift 카피해서 사이즈 키웠고요. 요 점 하나만 부분 선택 툴로 요거 직접 선택 툴 하얀 화살표로 클릭해서 여기만 파랗게 되면 왕 잡아당겼고요. 핑크를 잡았고요. 이제 얘를 회전하는데 센터점이 여기 노란색 원의 센터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회전합니다. 어디 갔어? 자, 그럼 선택하고요. 회전 툴 누르고요. 센터에 여기에 잡혔지만 우리의 센터는 노란색 원. Alt 누르고 이렇게 깔짝깔짝 해보면요. 파란색 X가 이렇게 딱 보여요. 고기를 딱 찍어줘요. 그리고 45도 카피. 컨트롤 D 해서 꽃 모양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얘는 30도였나봐요. 해볼까? 하나 선택, 로테이트 툴 선택, Alt 누르고 노란색 원의 센터 30도로 카피. 디디디디디디디디. 꽃잎이 좀만 두꺼웠으면 여기 닿았겠다. 그쵸? 자, 요렇게 꽃을 그려주실 수 있고요. 해바라기도 하실 수 있겠죠. 노란색 원이 크면 돼. 이만큼 그라디언트 넣고 레디얼로 바꾸고 노란색에 갈색을 넣고요. 선을 하나 그렸고요. 이걸로 그렸어요. 라인 세그먼트. 그리고 Alt 눌러서 Shift로 카피, 컨트롤 D. 그리고 다 잡은 다음에 Shift 눌러서 동그라미 클릭하면 얘만 빠지죠. 이거 일일이 하나 클릭, Shift 클릭 하는 것보다 다 잡고 얘 하나만 빼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F 2개 됐죠? 이제 Shift 눌러서 뱅글 회전 됐다. 자, 그러면 다 잡고 동그라미만 빼서 이 선들을 잡았으면요. 선은 그룹으로 얼른 묶어놔야 하나, 둘로 인식이 되죠.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해바라기 안쪽 면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꽃잎을 그려야지.
그리고 얼른 리니어로 바꿔주고 그라디언트 툴로 얼른 방향 바꿔주고 주황색. 좋아. 자, 난 준비된 것 같아. 아닌가? 너무 똥똥한가? 그리고 회전 툴 Alt 눌러서 센터 찍어주시고 카피. 30도 너무 멀다. 한 15도로 더 반 해볼까요? 그러면 Alt 누르고 센터 찍어서 15도. 카피. 됐다. 디디디디디디디. 컨트롤 디디디디디디디. 해주시면 해바라기 완성입니다. 너무 뚱뚱해서 여기가 15도 했더니 또 붙어버렸어요. 괜찮죠? 좀만 더 날씬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 날씬한 거 기념으로 다시 해볼까? 15도로 저 날씬한 애를 사용해요. 선택, 회전 툴, Alt, 센터. 오케이. 이야, 컨트롤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됐다. 자, 이렇게 해바라기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얘도 뭐 별거 아니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이제 해볼까요? 테두리를 먼저 그려야겠네요. 얘는 까망색으로 할게요. 원을 그려주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 두께 맞춰주고 이걸로 뒤집은 다음에 사각형을 이 위에 이렇게 그려주고 얘를 깔짝깔짝 이 녹색 선 이걸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요. 이렇게 센터에 맞췄어요. 우리가 아직 그 얼라인을 안 배워서 스마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스마트 가이드 안 뜨시는 친구들은 메뉴바 뷰에서 이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체크되어야 연두색 선이 뜨게 돼요. 자, 그리고 요거의 센터는 요 안쪽이겠죠? 클릭해서 선택하고 회전 툴을 누르고 Alt를 누르고 원에 깔짝깔짝 해서 여기 센터 떠야 돼요. 센터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45도 카피 컨트롤 DDDDD 해주시면 톱니바퀴 완성. 얘는 30도였네요. 30으로 해주시면 완성.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그럼 똑같은 방법이겠죠. 색깔만 뭐 대충 맞춰주시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 굵기를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좀 작아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얇아도 돼. 그리고 사각형을 눌러서 같은 색으로 옮긴 다음에 필 컬러로 옮긴 다음에 동그라미를 스마트 가이드 맞춰서 센터에 놓고 Alt Shift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그룹으로 묶어야겠죠? 얍, 됐어.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하고 회전 툴 누르고 Alt 누르고 센터 찍어서 40도? 디디디디디 띵 해주시면 네, 이런 배를 운전하는 키 모양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별 우리 오늘 별까지만 할까요? 별 노란색에 하고 싶은 색 하는 거예요. 색깔은 의미가 없어. 별을 하나 그리고 두두두 하고 요거 아니죠? 도형 이거죠?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회전 툴 누르고 Alt 누르고 여기든 뭐 여기에서 떨어진 지점이든 여기에서 떨어진 지점이든 Alt 누르고 허공을 찍어서 45도로 카피 컨트롤 DDDD 해주시면 별 리스 완성입니다. 자, 우리 회전 툴까지 이렇게 했고요. 반사 툴부터는
우리 다음 주차, 3주차로 제가 넘겨서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하시던 거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려면 파일에서 Save As 하셔서 AI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2주차 내 거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써서 저장해 주시고요. 버전은 저 지금 CC 버전이라서 버전 뜨는데 눌러서 제가 매번 요 밑에 있는 걸로 저장해서 여기 아트보드가 흰색이 한 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전에 맞춰서 새로 저장해 주시면 요 아트보드 날아갈 일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면 2주차 내 거 저장됐죠? 뭐가 많아요 지금 저.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야겠네요. 2주차 컬러 및 그라디언트 그리고 회전 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한 퀴즈 풀이를 위해서 모두 퀴즈 게시판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